항등식. 항등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나도 책을 펴놓고 봐야지. (38페이지) 자, 등식이라는 건 일단 등식이 뭐냐? 우리는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걸 등식이라고 합니다. 맞죠? 맞죠? 등호를 사용한 식은 다 등식입니다. 그러면 등식에는 항등식과 방정식 두 가지가 존재해요. 우리가 방정식은 지금까지 해봐서 아시겠지만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우린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래서 자, 방정식은 주어진 식의 문자에 따라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안 되는 값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문자에 따라서 성립할 때와 성립하지 않을 때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항등식은 뭐냐? 항상 같은 식. 항상 같은 식. 무슨 말이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상관없이 무조건 두 식은 항상 같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걸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등식은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모든 값에서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숫자를 내 마음대로 넣어 볼 수도 있고, 그 아무거나 넣었을 때 그 식은 성립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다음. 잠깐만. 자, 이거. 나 누른 거 맞지? 자, 다음. 그럼 이제 항등식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가 있냐? 항등식을 표현하는 방법.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이제 모든 x 값에 대하여, 말 그대로 x 모든 걸 다 넣어도 된다? 맞죠?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하고, 또는 이 모든 x랑 같은 말이 임의의 x야. 모든 x랑 같은 말이 임의의 x야. 됐어요? 말 그대로 임의로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 다음 우리가 자주 보이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됐어요? 우리가 주로 봤던 거는 요 세 가지죠? 주로 요 세 가지를 많이 봤을 거예요. 맞죠? 요 네 번째 거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을 거야. 요 네 번째 거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을 거라서 딱히 그렇게 막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상관은 없다. 신경 쓰진 않아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준 거를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에 관계없이 이미 x에 대하여 모든 x값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항등식에 관련된 내용이다. 자, 그러면 항등식의 성질은 뭐가 있냐? 이거는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거는 as 플러스 b가 0이 되기 위한 0이 되는 항등식이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x에다 0 대입해봐. 0 a 곱하기 0 플러스 b가 0이 돼야 돼. 그럼 b가 0이다 이렇게 나오죠. 맞죠? 맞죠? 그 다음 뭐 1 넣어봐도 돼요. 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돼. 근데 b가 0이었잖아. 그럼 a가 0이네. 맞죠? 그쵸? 그래서 뭘 넣어도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주시면 a, b를 바로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x에 대한 항등식이면 각각의 개수가 모두 다 0이 돼야 됩니다. 얘도 x에 대한 항등식이면 각각의 개수들이 전부 다 어떻다? 0이 돼야 합니다.
맞죠? 맞죠? 자, 얘는 두 식이 서로 같기 위해서는 계수끼리 서로 같으면 돼요. 계수끼리 같으면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어도 계수끼리 서로 같으면 된다. 계수끼리 서로 같으면 된다. 상수항까지. 이게 우리가 항등식에서 다뤘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면 XY에 대한 항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계수끼리 같거나 계수가 전부 다 각각 0이 돼야 돼요. X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의 계수, Y의 계수, 상수항. 맞아요? 또 X의 계수, Y의 계수,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대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어떤 값을 대입한다거나 뭔가를 비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라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이 정도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자, 그러면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나옵니다. 미정계수법 다음 페이지에. 자, 이게 뭐야? 70페이지가 아닌데 40페이지구나. 40페이지에 미정계수법이라고 나옵니다. 미정계수법은 뭐냐?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 방법. 됐죠? 자, 그 중에 두 가지가 존재해요. 미정계수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개수비교법. 말 그대로 개수를 비교한다. 맞죠? 자, 아까 했던 요 친구 ax 플러스 b랑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랑 같을 때 a랑 a 프라임이 같고 b랑 b 프라임이 같아야 했잖아. 맞죠? 요게 개수를 직접 비교한 방법입니다. 개수비교법이야. 말 그대로. 개수를 직접 비교해서 보는 방법. 그럼 수치대입법은 뭐냐? 어떤 수를 내가 임의로 대입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수를 대입해서 확인하는 방법. 그래서 수치대입법은 아까 이런 거죠. ax 플러스 b가 0일 때 내가 x에다가도 0을 대입해보고 1도 대입해봐서 a, b를 찾아냈던 거.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수치대입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언제 어떤 걸 쓸까? 정계식이 대체적으로 복잡한 경우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때도 수치대입법이 더 편합니다. 왜냐면 곱으로 이루어졌을 때 일일이 다 전개하기가 귀찮거든. 불편한 것도 많고 뭐 선생님 그래도 우리 고생공식 알아서 금방 전개할 수 있는데요. 알고는 있어요. 고생공식 알고 있기 때문에 전개하는 거 뭐 간단한 식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럴 때도 수치대입법이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편한 걸로 더 빠르게 풀어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수치대입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많습니다. 물론 개수비교법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너희가 무조건 수치대입법만 그러면 하면 되냐? 개수비교법은 안 해도 되냐? 뭐 이럴 순 없어요. 수치대입법이든 개수비교법이든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보면서 여기도 2번이 또 안 들어갔네. 잠깐만. 자, 다시 볼게요. 1번. 자, 아까 이런 식이야. 이렇게 곱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아까 수치대입법이 좋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수치 대입법을 쓸 거야. 어떻게? x에다가 이제 우리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뭔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숫자들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1차식이 나왔을 때는 그 1차식을 0으로 만든 값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면 사라지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x에다가 1이랑 2를 대입할 거고 또 하나 뭘 대입해야 되죠? 0. 0.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놓칩니다. 0. 됐죠? 됐죠? 그러면 1부터 대입해볼까요? 1 대입하면은 2-1 플러스 8은 여기 사라지고 여기 사라져서 여기에다가 1 넣은 것만 나오니까 마이너스 b 맞죠? 그러면 b는 10에다가 1 빼니까 9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네. 그쵸? 그 다음 2를 대입해보면 2 대입하면 2, 4, 8 마이너스 2 플러스 8 그러면 이제 2를 대입했을 때 얘가 사라지고 얘가 사라지니까 여기다가 2만 넣으면 되네요. 그러면 2 곱하기 1에다가 c니까 2c 그럼 16에다가 2 빼니까 14 14에다가 2 남으니까 c는 7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입할 게 0 0 대입하면은 8은 요거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니까 요거만 그래서 2a 그러니까 a는 4 이렇게 되죠. 이게 수치 대입법으로 찾는 겁니다. 그 책에 보시면 해설에 개수 비교법도 써있긴 할 거야. 근데 개수 비교법 딱 보자마자 별로 하고 싶지 않게 생겼죠. 별로 하고 싶지 않게 생겼죠. 자, 다음 ABC 곱하는 거는 다 구할 줄 아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이 경우에도 얘를 뭔가 할 수 있는, 얘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쟤를 없애버리자. 없애버리자. x에다가 2랑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서 없애버려 봅시다. 2를 대입하면 싹 없어지고 0은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6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도 2번 또 사라지고 0은 마이너스 1 2를 넣은 거구나. 미안.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네.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6 맞죠? 그럼 둘이 뭐 할 것 같아? 연립하겠죠? 그쵸? 네, 연립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둘이 연립해서 a, b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연립방정식 정도는 각자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동안 너희가 연립방정식 정도는 잘 풀어왔으니까 다음 자 여기 잘 읽어보시면 k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야 k에 관한 항등식이죠. 그럼 k에 관한 내림차선을 쓰시는 거예요. k에 관해서 자 전개해볼까요 일단? 그러면 전개를 해야 쓸 수 있겠죠? x제곱 k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제곱 k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0k 플러스 6 얘가 0이래요. 그러면 k가 있는 애들은 k가 있는 애들끼리 내림차수 1차 요거 k 하나 어디로 사라졌는데? 얘죠? y제곱 k 깜짝이야. 이거 요거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의 k. 뭐 k는 앞에 쓰든 뒤에 쓰든 상관없습니다. 쓰고 싶은 데다 쓰시면 돼요. 네, 보통 우리가 내림차순 할 때는 오른쪽에 쓰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리고 k가 없는 애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2x 2y 플러스 6.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하네. 이거 오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얘도 0, 얘도 0이니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얘는 10이 돼야 하고요. 맞죠? 맞죠? 그 다음 여기서 요거 보니까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플러스 2x 2y 6이 0이 돼야 하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10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0이죠. 맞죠? 얘가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2y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x 플러스 y가 2다. 이렇게 두 개 찾을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찾는 게 뭐야? xy 찾으래요. xy. 그럼 어떻게 찾아? 곱셈공식.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랑 같다. 맞죠? 맞죠? 그래서 여기가 10, 얘가 4.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xy는 마이너스 3이어야 하죠? 그쵸?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 됐죠? 됐죠? 자, 다음. 자,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a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xy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y에 대하여니까 x끼리는 x끼리 y는 y끼리 그래서 묶어줄 건데 ax ay bx 마이너스 by 플러스 4가 3x 마이너스 y 플러스 c랑 같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개수 비교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묶어주고 a 플러스 b의 x a 마이너스 b의 y 플러스 4가 얘랑 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a 플러스 b는 3이다.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다. 4는 c다. 그쵸? 개수 비교. 그러면 연립하면 AB 나오죠? 그쵸? 이 정도는 연립 바로 되죠? A가 1, B가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되나요? 요게 개수 비교법. 다음. 자, 등식이 이거를 만족한대요. 전개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래. 나왔을 때,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를 찾는 거야. 얘는 결국은 모양을 잘 보시면 A0, A1, A2, A10 이렇게 더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게 뭐야? 개수의
총합입니다. 얘가 개수의 총합입니다. 그럼 우리 개수의 총합 어떻게 했었는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어떻게? x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그게 개수의 총합이라고 했어요.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이런 모양이 나올까? 잘 보시면 짝수들은 플러스인데 홀수 번호 있는 애들만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에 홀수 번호 있는 애들은 x 세제곱, 홀수 제곱이죠. 맞아?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우리가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겠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찾아. 1을 대입하면 2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5제곱. 걔가 뭐야? 2의 5제곱이니까 32가 A1, A0, A1, A2 쭉 해서 A10까지 더하는 거고요. 맞죠? 그래서 1번은 32가 나오는 거고. 자, 2번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 플러스 1의 5제곱이니까 32네요, 얘도. 그래서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이렇게 해서 A10까지 더해지는 형태로 더하고 빼고 하는 형태로 나오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과 4번은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찾아요. 자, 3번 둘이 더하게 되면 64는 홀수는 부호가 다 반대니까 다 없어지죠. 짝수가 몇 개씩 남아? 두 개씩 남아요. A0도 두 개, A2도 두 개, A10까지 전부 다 두 개씩 남아요. 맞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A0, A2 쭉 해서 A10까지 더하면 32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4번은 어떻게 찾냐면 4번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번은 얘네 둘을 빼주세요. 빼주면 짝수가 다 사라지고 홀수가 두 개씩 남죠. 아니, 3 A9까지 홀수가 두 개씩 남는데 이게 뺐으니까 0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얘가 0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에서 짝수만 있는 걸 빼도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짝수만 있는 걸 빼서 구하셔도 됩니다. 왜? 빼면은 바로 나오잖아. 짝수만 다 빼면. 그 홀수만 딱 남아서 나오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구하는 방식은 본인이 입맛대로 골라서, 근데 대부분 빼서 하긴 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대부분은 빼서 할 거야. 왜냐면은 이거는 더한 다음에 얘를 찾고 그거에 대해서 빼서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그냥 두 개 구해놓고 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빼서 많이 더 할 겁니다. 자, 다음. 그럼 이렇게 됐고, 다음 문제. 나 그 빔 어디였지?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항식의 나눗셈과 한분의식. 자, 우리가 나눗셈에 대한 걸 검산식으로 항상 표현을 해야 돼요.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존재하고요. 그때 나머지를 3x 플러스 5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검산식의 형태를 계속해서 표현을 해야 돼요. 자주 써서 알죠? A는
BQ 플러스 R이다. 그쵸?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는 지겨울 정도로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A랑 B를 구하고 싶어? 자, A랑 B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얘처럼 숫자를 대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1을 대입하면 이 친구가 너무 보기 싫거든요, 나는. 맞죠? 이 친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없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나는 이 친구가 상당히 보기 싫어. 그래서 얘를 없애버리고 싶어. 그래서 얘를 봤더니 곱해져 있는 요식을 봤더니 이걸 0으로 만들 수 있겠다. 맞죠? 그래서 x가 1이랑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qs 앞에가 사라지기 때문에 qs도 같이 사라집니다. 보기 싫기 때문에 얘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1을 대입하게 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2는 요게 사라지면서 여기다 대입한 8이 나오네요. 맞아? 그쵸? 그래서 a 플러스 b는 5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2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1이다. 그쵸? 그러면 이때 둘이 연립해서 a, b를 찾을 수 있죠? 됐어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2번. 2번 같은 경우는 똑같이 쓰는 건 똑같아요. 자, 봐봐. 쓰는 건 똑같은데 그러면은 써볼게요. x세제곱 ax b를 x제곱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맞죠? 근데 문제는 아까처럼 얘가 보기 싫으니까 없애고 싶어서 여기 앞에를 봤는데 요 앞에가 0이 되는 x값이 뭐야? 근해 공식을 쓰면 이상한 허근 나오죠? 맞죠? 그럼 너는 그 허근을 대입해서 찾을 거야?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에는 얘를 우리가 직접 찾아줘야 합니다. 왜? 없앨 수가 없으니까. 없애고 싶은데 없앨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얘를 데리고 가야죠. 우린 함께 가야죠. 그러면 얘가 2차식이고 여기에 몇 차가 곱해져야 최종적으로 3차식이 나와? 1차식이죠. 그쵸? 그래서 QX는 1차식인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여기서밖에 못 찾죠.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QX를 내가 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둘 거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전개해. 직접 전개해. X세제곱 이렇게 하면 KX제곱 X제곱이니까 K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1차는 이렇게 하면 KX 이렇게 하면 X 여기에도 X 있으니까 2X 그래서 K 플러스 2에 X 그 다음 얘네 둘이 곱하면 K 상수항 그리고 여기에 상수항 하나 1 맞아요? 그리고 나면 양변의 개수를 비교하자. K 플러스 1은 여기에 있는 1과 같아야 하고요. K 플러스 2는 여기에 있는 A와 같아야 하고요. K 플러스 1은 여기에 있는 B와 같아야 하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K는 0이고
A는 2고 B는 1이다. 맞죠? 맞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만했는데 이제 너희가 진짜 어려워하던 요거 RPM 개념원리 다 들어있죠. 근데 다 나올 때도 질문을 많이 받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아마 거의 다 질문했을걸? 안 한 사람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를 질문 안 하고 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너희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어려운 게 맞습니다. 이거 실제로 모의고사 아마 이거 내 기억으로도 모의고사에 나왔었을걸?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일 거야. 이게 6월 모의고사에 나왔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몇 년도에 나왔는지 기억 안 나. 2000년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됐어. 그 연도까지 기억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써야 될 거는 우리 정해졌죠. 뭐 x의 n제곱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얘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지 모르고 있는데 나머지가 2의 n제곱 x-2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요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써야 되죠. 몫과 나머지. 그쵸? 그랬을 때 잠깐만 나 이거 누른 거 맞지? 그랬을 때 일단은 먼저 여기서 당장 뭘 할 수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건 딱 하나야. 뭐? 일단 2를 대입해 본다. 맞죠? 일단 2를 대입해 본다. 그럼 2를 일단 대입해 보자. 2를 대입해 보면 2의 n제곱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얘가 사라지면서 여기다 2를 대입한 것도 사라지니까 0이네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0이 될 가능성은 없죠? n이라는 친구는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연수. 그럼 자연수를 넣었을 때 심지어 2보다 큰 자연수래. 그럼 2, 4, 8, 16, 32, 64 쭉 대입할 때마다 숫자가 커지기만 하지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언제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0이어야 해요. 0이어야 해요.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랑 같네. 맞죠? 그러면 내가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줄 거야. 왜? 일단은 문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문자를 줄여주는 작업을 할 거야. 그래서 x의 n제곱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는 x 마이너스 2의 n제곱 qx 플러스 2의 n제곱 x 마이너스 2인데 자 내가 여기만 살짝 가지고 와서 보면 여기가 x, x 2a 플러스 2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싹 붙였을 때 얘네들이 더하면 a 되죠? 맞죠? 둘이 곱하면 얘 되죠? 그럼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써줍니다. x-2 x 플러스 a 플러스 2는 x-2의 n제곱 qx 플러스 2의 n제곱 x-2 그러면서 모든 항에 x-2가 존재하니까 다 약분을 해줄 수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다시 2를 대입해보면 qx가 또 사라지네? 그래서 또 2를 대입해봅니다. 2의 n제곱을 2 플러스 a 플러스 2는 사라지면서 여기 2의 n제곱만 딱 남네. 맞죠? 그럼 얘는 같은 거니까 약분할 수 있죠? 1이야. 그쵸?
그래서 a 플러스 4가 1이다. 그럼 a는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b도 같이 찾을 수 있죠. 됐어요? 됐어요? 여기서 너희가 이거를 인수분해 할 줄 아셔야 돼요. 요거를 인수분해 할 줄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됐죠? 됐죠? 자, 시간 줄 테니까. 자, 볼게요. 자, 이번에 하는 거는 나머지 정리. 자, 나머지 정리가 뭐냐? 나머지 정리는 우리가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뭐 나눗셈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간단하게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봐. 자, 어떻게 구하냐?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또는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간단하게 요 1차식이 0이 되는 x값, 알파, 또는 요게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a분의 b를 fx에다가 대입을 해서 구하겠다라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보면은 얘를 1차식으로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면 몫이 있고 요 나머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두 식은 서로 같은 식이야. 그치? 그래서 내가 양변에다가 똑같이 알파를 대입해. 그럼 f의 알파는 요게 사라지면서 r만 이렇게 남게 되죠. 그쵸?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 식이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면 바로 나머지가 나온다라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직접 나누지 않고 앞으로는 이렇게 나머지는 우리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해서 찾겠다. 쉽게 찾겠다. 그럼 인수정리는 뭐냐? 그 나머지 정리에서 그 나머지가 0이면 그걸 인수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요? 보게. 나머지가 0이,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일 때를 우리는 인수정리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인 경우, 0인 경우죠. 그쵸? 그래서 이 경우를 인수정리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때 나머지가 0이니까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고, 또는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나머지가 뭐 0이다 라고 얘기 안 하고 나누어 떨어진다, 인수로 갖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됐죠? 자, 조리제법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상하리 많지 조리제법은 안 까먹더라고 다들. 이상할 정도로 안 까먹더라. 그래서 조리제법은 너희가 선생님이 굳이 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줘도 설명해주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리제법은 반드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개수만 이용해서 쓰고, 여기에 나누는 식은 여기에 0 되는 값을 대입해서, 그쵸? 그래서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다시 곱하고 더해서 마지막에 요 상수가 나머지다.
맞죠? 맞죠? 그리고 여기 3x제곱 4x 5 요걸 상수항 1차, 2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몫이라고 말을 하죠. 그쵸?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조리제법이다.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구해보자. 됐죠? 됐죠? 그럼 여기서 요거는 뭐 확장이란 표현보다는 그냥 조리제법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 우리가 2x 플러스 2로 나누나 x 플러스 1로 나누나 결국은 조리제법을 쓸 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마이너스 1이죠. 그쵸? 둘 다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1 넣어야 되고 얘도 마이너스 1 넣어야 되잖아. 맞아요? 그럼 같은 식을 나눈다고 생각해봐. 같은 식을 나눈다고 생각했을 때 같은 식을 나눴을 때 여기에 나오는 나머지와 여기에 나오는 QS가 서로 같은 형태가 나오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걸로 나눠도 QS 나오고 이걸로 나눠도 QS 나오고 나머지는 똑같이 안 나오고 맞죠? 그럼 너네 생각해봐. 어떤 식을 얘로 나눈 거랑 얘로 나눈 게 나머지가 같을 수가 있어? 아니 몫이? 몫과 나머지가 같을 수가 있어? 나머지는 같을 수 있죠? 그쵸? 나머지에는 제한은 없잖아요. 우리가 5로 나눌 때랑 7로 나눌 때랑 나머지가 둘 다 2로 다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머지는 같을 수 있어요. 근데 몫이 같을 수가 있을까? 없죠. 없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 둘이 같은 몫을 갖게 돼요. 같은 몫을 갖게 돼요. 그래서 fx를 내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r일 거거든요. 자, 애초에 이렇게 쓰는 조립제법은 모든 게 다 얘를 기준으로 맞춰서 나누기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순간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나오는 거야. 항상. 그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다가 2를 곱하면서 다시 2분의 1을 곱해주고 이렇게 만든 게 나머지, 몫과 나머지야. 됐죠? 됐죠? 그래서 요 몫에다가 2로 나눈 게 우리는 2x 플러스 2의 몫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x에 나누는 식의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조립제법을 한 식에다가 그 x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됐지? x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것만 신경 써서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x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볼 때 얘도 2번 안 들어있는 것 같다. 봅시다. 미안. 자, fx를 x 플러스 x-1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이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제발 부탁인데 이거 a는 bq 플러스 r 이거 여기서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쓰지 마세요. 제발 쓰지 마. 알았지? 어떻게? 그냥 x1 1 대입한 f의 1이 3이다 이거를 써. 알았죠? 그리고 x-2로 나눴을 때니까 f의 2가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이거.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런 식으로 식을 반드시 좀 간단하게 써주세요. 됐지? 됐지? 그러면 1 대입하면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a는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3 되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 2 넣은 거 하면은 8 플러스 8 플러스 6 플러스 a가 나머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a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16에다가 3 더하니까 19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죠. 간단하죠? 됐죠? 2번 해야 되는구나. 다음 자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맞죠? 나눴을 때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에 나머지야. 마이너스 8 4의 2 마이너스 16 플러스 1이 나머지고요. 그럼 1을 대입했을 때도 나머지야. 그래서 1 플러스 a 플러스 8 플러스 1. 그 나머지가 서로 어떻대? 같대. 같다. 맞죠? 그래서 정리를 해볼까? 3a는 1 없어지고 9 요거 마이너스 24 33 그래서 a가 11 이런 식으로 나오죠. 됐죠? 간단하죠 이제. 오히려 앞에보다 더 쉬워졌죠. 이렇게 사용하는 거 꼭 알고 계셔주세요.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좀 써서 나타내줘라. 자, 2차식으로 나눴을 때 여기서 일단 문제에서 알려준 걸 한번 확인해 보면 f의 2가 5라고 했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알려준 거는 요 내용입니다. 맞죠? 요 내용이야. 그러면 1번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뭘로 나눴을 때? f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러니까 fx를 이제 2차식으로 나눈 거는 그냥 똑같이 이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나눴을 때 어떤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가 2차식으로 나눴을 때 제발 부탁인데 나머지 쓰는 거 rx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치? 무조건 1차식으로 써라. 이렇게 됐어요? 나중에 질문에서 들고 나왔는데 rx 써있기만 해봐. ax 플러스 b 이거 100번씩 쓰게 할 거야. 지겹게 쓰면은 안 쓰겠죠? 그러니까 조심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양변에 뭔가 대입할 게 보여. 2랑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대입해보니까 f의 2는 2a 플러스 b고요.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f의 2가 5라는 거를 문제에서 알고 있고요.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둘이 연립하게 되면 빼면 3a 6 a는 2 b는 1 이렇게 정의되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나머지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됐죠? 그때 몫이 만약에 이거이면 fx를 f3 이거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f3을 구하시오 라는 말이네요. 맞아요? 그럼 몫에다가 이걸 집어넣어봐. 그럼 fx는 x-2 x 플러스 1 몫이 이거라고 했어요. 플러스 나머지는 그대로 2x 플러스 1 맞죠? 그러면 f3을 구하시오. 여기다 3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1 곱하기 4 곱하기 3 대입하면 9에다 6 빼고 1 더하니까 4 플러스 6에다가 1 더하니까 7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2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제발 나머지는 1차식으로 써라. 1차 이하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요게 어렵죠? 요게. 자, 일단 문제에서 알려준 거부터 찾아서 써볼까요? 문제에서 알려준 거.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다. 아, fx를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진 모르고 나머지가 이거다 라고 일단은 알려줬고 하나. 그 다음에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3이다. 그러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f의 2는 3이다 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럼 나는 여기까지 알려준 거는 이 두 개야. 이 두 개야. 이 두 개야. 그럼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보면 구해야 되는 게 fx를 x-1의 제곱 x-2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존재할 거예요. 어떤 몫이 존재할 거야.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나머지 또 어떻게 써? 2차, 3차니까 2차로 써야 되죠. 2차식. 2차식으로 써야겠죠.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풀이를 외워서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냥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2차식 x-1 제곱 거기에 최고차항 곱하고 더하기 나머지 그대로 더하고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선생님 그때도 말했지만 수업하면서 말했지만 요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결국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풀이를 외우는 수밖에 없긴 해요. 물론 원리는 알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원리가 납득이 안 되고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는 보통 이렇게 풀이를 외우기도 합니다. 어차피 여기서만 한번 다루고 요거를 많이 이제 더 이상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거를 더 이상 써먹을 일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풀이를 외워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원리는 알아야 되니까 잘 봐. 이런 거야. 37이라는 값을 내가 5로 나눠. 그랬을 때 몫이 7이고 나머지가 2잖아요. 맞지? 그러면 자 37을 5로 나누었을 때 몫이 7이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표현도 되는데 잘 봐. 30 더하기 7이라는 값도 똑같이 내가 5로 나누는 걸 분모로 나타내서 써볼게요. 이렇게 5로 나눴다. 그러면 얘도 결국은 나머지가 어때야 돼? 바뀌진 않죠? 그대로 나머지가 2죠? 그쵸?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얘네 둘은 약분이 돼서 사라지네. 나머지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나머지가 그럼 똑같이 나오죠? 맞아요? 맞아요? 잘 봐. 그래서 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5야 5. 얘가 5라는 애야. 얘가 2라는 애야. 여기서 숫자로 보시면 됐죠? 그리고 얘가 30이고요. 얘가 7이라는 애야. 맞죠? 맞죠? 왜? 얘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나누면 약분 될 거 아니야.
얘가 5니까 5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잘 봐. 내가 30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안 나오니까 7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7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랑 같다 그랬잖아. 맞죠? 그럼 내가 여기도 나눠볼게요. 얘를 5라는 애로 이렇게 나눠. 5라는 식을 나눠. 그랬을 때 얘는 약분이 되니까 나머지가 안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얘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똑같이 나와야겠네. 뭘로? 요 2가. 맞죠?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7을 5로 나누면 어떤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2다.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은 얘는 식이잖아. 얘가 숫자랑 비교를 해서 이렇게 본 거지. 얘가 그렇다고 진짜 숫자는 아니잖아요. 수는 아니니까 식이기 때문에 차수를 비교해서 두 식이 같아져야 돼. 그럼 얘도 2차고 얘도 2차니까 여기에 어떤 차수를 곱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만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를 내가 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다가 바꿔줄 거야. 왜? 얘는 a와 b와 c가 문자가 3개나 존재해요. 근데 얘는 문자 a 하나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3개나 있는 거를 줄여주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fx는 x-1의 제곱 x-2 그대로 들어가고 Q'X까지 그대로 들어가고요. 여기 자리에다 이거 ax-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그대로 바꿔서 써줍니다. 그러면 나는 결국은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얘도 같은 거니까 얘를 구해도 상관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쵸?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F2가 3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2를 대입하면 F2는 얘가 사라지죠. 그러면서 2 대입하니까 A 플러스 4랑 같네. 근데 F2가 뭐라고? 3이라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이걸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에 2 더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된 게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다.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아마 이게 많이 어려울 거예요. 많이 어려울 거야. 그리고 나면 이 D부터는 좀 더 쉬워요. 오히려. 얘가 제일 어려울 거라서. 근데 이거 항상 하지만, 항상 수업 때마다 공통수업 1 할 때마다 나오고 하는데 매번 하지만 매번 어려워하고 매번 애들이 다 어려워하고 매번 끝까지 몰라서 그냥 외워서 풀기도 하고 애들이 그래 문제가.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어려우니까 너희가 이거 연습은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연습은 많이 해봐야 돼. 자, 다음. 이제부터 오히려 더 쉽습니다. 앞에보다. 자, f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래요. 그럼 f의 2는
3이다. 이거 하나 알려주고요. 또 g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5래요. 그럼 g의 2가 5다. 이거 알려준 거죠? 여기까지. 맞죠?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를 x-2로 나눈 나머지니까 2의 f2 플러스 3의 g2가 나머지가 돼야 하네. 맞죠? 그럼 f2랑 g2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대입하시면 되네요. 그냥. 그래서 2 곱하기 3 플러스 3 곱하기 5. 그래서 얘가 21. 됐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구해준다. 됐나요? 됐나요? 오히려 더 쉽죠? 앞에보다. 얘도 마찬가지 한번 볼게요. 자,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fx를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3x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또 하나 gx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하나 있을 거고 나머지가 x 마이너스 4. 자, 요거 몫 쓸 때 이거 꼭 구별해 주세요. q, q 프라임 이렇게 구별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q, q 프라임 하든지 q1, q2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꼭 다르다라는 걸 표현해 줘야 돼요. 왜? 너희가 어차피 서술형 쓸 때 마찬가지지만 같은 q를 넣게 되면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식이야. q가 같다라는 말도 없는데 같은 몫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같은 몫이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표현법을 정확히 써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 때는 서술형도 봐야 되잖아. 그쵸? 서술형에 대한 생각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귀찮은 건 알지만 습관이 들여져야 시험 때도 실수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여기까지 알려준 거는 이제 요거 답니다.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 여기를 보니까 여기에다가 x에다 3을 대입한 게 나머지잖아요. 3 대입하는 거야. f2 플러스 g1 얘가 나머지겠네. 맞죠? 맞죠? 그럼 나머지를 한번 구해볼까? 여기서 그럼 f2랑 g1을 찾아야겠다. 얘네를 가지고. 그쵸? 그래서 찾아. 2를 대입해보자, 그럼. 2를 대입해보면 f의 2는 2 대입하니까 얘가 0이 되면서 q1x가 사라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2 넣으면 6 플러스 2니까 8이네. 그래서 f2가 바로 구해지네요. 그럼 여기다가는 1을 넣으면 구해져야 맞겠죠? 그렇죠? g1은 얘가 1 넣으면 1 더하기 1은 2고 2 빼니까 0이죠? 그래서 사라지고 다시 1 넣으면 마이너스 2. 그러면은 R은 2를 더한 거니까 얘가 6. 이렇게 되네. 됐나요? 됐죠? 됐죠? 다음. 자, 얘는 잘 봐. 얘는 좀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 자, fx를 x-3으로 나눴대. 그럼 우리 f3은 나머지 6이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 맞죠? 맞죠? 근데 얘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요걸 가지고 fx는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6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 뭔 미친 소린가. 분명히 아까 여기 할 때 무조건 f2는 나머지 g2는 나머지 이렇게 쓰라고 선생님이 시켰잖아. 다. 맞죠?
얘도 F2는 5고 F-1은 -1이고 이렇게 쓰라고 했잖아. 무조건 그렇게 써야 된다며.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얘는 왜 얘는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쓰냐? 왜 쓰냐? 자, 아이고. 이 문제와 자, 이거를 써볼게.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고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차이점이 뭘까?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뭘까? 요거죠. 위의 문제는 이 QS라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F의 2가 -3이라고 쓰면 여기서 X-2로 나누었고 그때 나머지가 -3이라고 알려준 거랑 똑같아. 근데 얘는 이렇게 써버리면 이 QS는 어디서 말할 건데? 여기서 QS는 어디서 말할 건데? QS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어?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몫을 문제 자체에서 QS다라고 말을 해줬으면 그 QS가 눈에 보여야 돼, 우리한테. 눈에 보여야 돼.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QS가 존재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QS에 대한 표현이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써야 되고요. QS에 대한 표현이 필요 없는 경우는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차이점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는 이렇게 쓰고 언제는 이렇게 쓰는지 정확히 구별을 하셔야 돼요. 알았지? 알았지? 그러면 여기서 자 이번에는 Q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다. 이때는 뭐 몫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Q2가 4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F의 2가 나머지니까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죠? 됐지?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2를 넣어보자. 그럼 F의 2는 마이너스 Q 2 플러스 6인데 근데 Q2를 내가 여기 있네? 그러면 F의 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니까 얘가 2잖아. 맞죠? 그게 나머지겠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런 표현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요거 잘 비교해 두셨다가 문제 쓰는 방식에 대한 표현법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알았지? 꼭 제발. 그래서 무조건 1차식으로 나눴다고 해서 항상 그렇진 않다라는 거를 얘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몫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검산식의 형태로 써줘라. 됐어? 자, 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자, 봐봐. 여기까지 fx를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q1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2x 플러스 3이라고 했고요. 자, 이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2x 플러스 나머지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얘는 QX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잖아요. 몫이. 그쵸? 그럼 Q1X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냥 요 몫을 그대로 갖다 쓰셔야 돼요. 요 몫을. 맞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이때 Q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Q3을 구하는 게 나머지겠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여기에다 3이 넣은 게 필요하잖아요. 일단 3 넣어봐. 일단 여기다 일단 모르겠으니까 일단 3을 넣어봐. 3을 넣어보면 F3은 9에서 2 빼니까 7Q3 플러스 9인가요? 이렇게 되죠. 근데 가만 보니까 얘를 구하고 싶으면 난 얘를 알면 되겠네. 맞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이 밑에다가 이제 다시 3을 넣어봐. 그러면 F3은 여기서 3을 넣었더니 얘가 없어져요. 맞죠? 그러면서 2가 되네요. 맞아? 그래서 여기서 내가 F3의 값을 찾아오는 겁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F3이 2니까 2는 7Q3 플러스 9니까 Q3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줍니다. 됐죠? 됐죠? 자, 다음 거부터는 조금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거부터는 조금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 자, 모두 얘랑 얘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넣고 1 넣었을 때 0이란 소리죠? 그쵸? 넣어? 마이너스 2 넣으면 16,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b, 플러스 4는 나머지 0. 1 넣으면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4는 나머지 0. 둘이 뭐해? 연립하면 ab 구할 수 있죠? 땡. 그쵸? 할 말도 없어요. 다음. 얘도 같죠? 인수로 갖는다. 그냥 마이너스 2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0이란 소리죠? 인수로 갖는다. 같은 말이 나머지가 0이다. 그럼 또 연립하겠네요? 네. 여기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만 바꿔서 준 거야. 인수로 갖는다. 나머지가 0이다. 나눠 떨어진다. 맞죠? 맞죠? 같은 문제다. 자, 2차식으로 나눠 떨어진대요. 얘는 2차식으로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거 써야죠. x세제곱 ax제곱 x 플러스 b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는 없다. 맞죠? 맞죠? 그러면 둘은 결국 같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x에다가 같은 값을 대입해도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요게 사라져서 0이 되고요. 맞죠? 또 2를 대입하게 되면 8 4a 2 플러스 b는 요게 사라져서 0이 되죠? 됐죠?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나 둘이 연립하면 a, b를 구해줄 수 있죠? 됐죠? 됐죠? 자, 다음. 얘도 같은 건데 인수로 갖는다. 그럼 또 써야겠네. fx를 인수로 갖는다. 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이 뜻이잖아. 자, 앞으로는
이런 식의 형태의 2차식으로 나누면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해서 써주기로 합시다.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해서 써주세요. x-3, x 플러스 2 이렇게 써주세요. 왜? 그래야 우리가 값을 대입할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2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 인수분해를 해서 써주세요. 무조건. 알았지? 알았지? 그래서 2차식은 인수분해를 해서 써주게 되면 여기다가 3을 넣었을 때 F3이 0이고 F의 마이너스 2가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3 대입해. 27 플러스 9A 마이너스 15 플러스 B가 0이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해. 마이너스 8 플러스 4A 플러스 10 플러스 B는 얘도 0이네. 됐죠? 그래서 또 연립해서 AB를 구한다. 됐죠? 그래서 앞으로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그럼 인수분해 하고 쓰자. 됐죠? 됐죠? 자, 여기서는 좀 알아둬야 되는 이제 식을 쓰는 표현법인데, 자, PA, PB, PC가 K이다. 이렇게 어떤 값이 주어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 PX를 쓰는 방법, 3차식에 대한 PX를 쓰는 방법은 X-A, X-B, X-C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3차식이 작성이 됩니다. 됐어요? A 넣으면 사라지고 K, B 넣으면 사라지고 K, C 넣으면 사라지고 K 이런 식으로.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PX를 X-A, X-B, X-C 플러스 K인데 K가 0이죠? 그러니까 쓸 게 없네. 맞죠? 그랬을 때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래요. 0 대입해 그럼. 0 대입하면 마이너스 A, B, C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럼 A, B, C는 몇이야? 6이 돼야 되죠. 그럼 이때 A, B, C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것만으로 A, B, C를 찾을 수 있어? 없죠? 근데 얘는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자연수. 자연수 3개 곱하면 6이 된다는 거잖아. A, B, C가 자연수니까. 맞아요? 그럼 곱해서 6 되는 거 뭐 있어? 1, 2, 3. 이거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A, B, C가 1, 2, 3인 거야. 뭐가 1이건, 뭐가 2건, 뭐가 3이건 상관없어요. A, B, C 3개 중에 한 개는 1이고,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야. 그래서 PX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 게 이거야? 그럼 P, 6이 나머지니까 여기다 6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6 대입하면 5, 4, 3 곱하는 거니까 60 이런 식으로 되겠네. 됐죠? 됐죠? 자, 다음. 조리제법은 이제 보면은 빈칸 다 채울 수 있죠? 1 내려오는 거니까 여기 1이고
그리고 둘이 곱해서 여기 들어가니까 1이고 더해서 여기 들어오는 거였으니까 마이너스 4고 곱해서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3이고 더해서 2가 돼야 되니까 5 곱해서 여기 2 더해서 10이 돼야 되니까 8 그쵸? 그러면 내가 fx라는 거는 어떤 식이야? 요거죠 요거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8이 fx라는 걸 조리제법 한 걸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겠다. 그럼 이제 뭐 구하래?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못과 나머지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땐 조리제법 하셔야 돼요. 됐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 보면 나머지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4, 5, 8 조리제법 하시면 여기에다 마이너스 2 하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12, 17,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26 그쵸? 그래서 몫이 뭐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7 나머지가 뭐야? 마이너스 26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된다. 조리제법을 한 번 더 해보라는 거고. 자, 다음. 자, 요 경우도 마찬가지야. 잘 봐. 요거가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맞죠?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하면 이렇게 되고 둘이 더하면 4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2 그럼 ABCDE를 다 찾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야? 이때 몫을 QX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를 그냥 몫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요거 2 있죠? 2로 싹 다 나누라 그랬어요. 2 그러면 1 2 마이너스 1이니까 x제곱 2x 마이너스 1 이게 몫이야.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얘가 들어가시면 돼요. 됐죠? 됐죠? 여기서 목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어. 목만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너희 대부분 외워서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을 겁니다. 이거 x-1, x-1, x-1 3번 있잖아요. 그래서 조리제법 3번 한다. 2, 1, 마이너스 2, 3. 조리제법 2, 2, 3, 3, 1, 1, 4. 요거 하나랑 1, 2, 2, 5, 5, 6. 이거 하나랑 한 번 더 1, 2, 2, 7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D 이렇게 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계시죠? 일반적으로 하라 그러면 다 이렇게 외워서 하더라고. 원리는 잘 모르고 왜 이렇게 돼? 라고 하면 왜 그런지는 잘 몰라. 이유는 이거 x- 여기까지 묶으면은 x-1에 a의 x-1의 제곱 b의 x-1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됐을 때 자, 요거를 fx라고 했을 때 fx를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d인 거야. 그게 첫 번째 나머지야. 맞죠? 그때 몫이 이거고 얘가 이거야.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x-를 또 묶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몫을 x-1로 나누면 또 나머지가 c야. 몫을 또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c인 거야. 맞아요? 그러면 다시 요 몫을 또 나온 몫을 x-1로 나누면 몫이 a이고 나머지가 b인 거죠. 맞아요? 몫이 a이고 나머지가 b인 거야. 이해됐어요? 원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몫을 계속해서 나눠가지고 나머지를 찾고 나머지를 찾고 나머지를 찾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오늘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